네, 안녕하세요. 의사가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혈관이식외과 박순철이고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정병화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투석에 의존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신장이식은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건강톡톡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이식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장이식은 공여자와 기증자,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데요. 신장내과 입장에서는 환자만이 치료를 받으면 되는 투석이라는 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이식을 우선적으로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청자분들께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식을 받은 분이 투석을 받은 분과 비교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말기 신부전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대한신장학회에서 매년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10년 뒤에 이분이 살아있을 그런 확률은 한 60%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신장 이식을 받은 분들은 이식하고 나서 10년 이상 이분이 이제 살아계실 확률이 90%를 훨씬 상회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콩팥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뿐 아니고 이제 빈혈을 예방한다든지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우리 몸의 산염기 그런 이 균형을 맞춰준다든지, 즉 우리 몸의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석은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이제 역할 정도밖에 수행을 못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몸의 콩팥이 하는 것만큼 완벽한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투석은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투석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장 이식을 권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보면 신장 이식이 가능한 공여자의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검사가 발전을 하고 또한 여러 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분 간에 맞고 안 맞고보다는 공여자분이 과연 공여를 하고 나서 콩팥을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지,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콩팥이 하나가 돼도 건강하시려면은 콩팥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건강적인 문제가 없어야겠죠.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고 그러면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혹은 콩팥의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콩팥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절대로 공유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혈뇨라든지 단백뇨와 같이 현재 콩팥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면은 공유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외에도 전신질환의 대표적인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콩팥의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공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 혹은 가족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보다는 공여자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교수님 혹시 이런 공여자분들을 만나보시면은 신장을 기증하고 나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 이제 많이들 걱정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검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선정된 공여자라면 공여 후에 콩팥의 경과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많은 대규모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콩팥을 공유하신 후에 하나의 콩팥으로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체중이 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젊은 나이에 공여를 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훨씬 더 엄격한 생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병원에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공유자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대부분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건강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검사 프로토콜을 통과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콩팥을 이식 받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이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식받은 콩팥의 생존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10년 생존율을 평균 85%에서 90%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생존자는, 환자분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43년 이상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그런 분들 중에는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시면서 최근 이식 신장의 기능을 소실한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는 거부 반응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이식 콩팥에 만성 콩팥볕이 발생하고 진행하면서 다시 투석을 하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환 교수님, 신장 이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준비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수혜자와 공여자 모두 이 신장 이식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철저한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팥을 공여를 하고 나서 본인이 하나의 콩팥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것을 1차 검사, 2차 검사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차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준한 검사로서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혈압, 당뇨에 의한 콩팥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콩팥 기능은 정상인지,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와 단백뇨와 같이 콩팥에 어떤 사구체 신염을 비롯한 어떤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 검사에서 통과를 한 기증 후보자만이 이 2차 검사는 유전자 검사라든지 콩팥을 공급하는 혈관이라든지 콩팥 양측 콩팥의 크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이식에 특화된 그런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혜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식을 받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악성 종양이 있다든지 현재 조절되지 않은 감염이 있다든지 조절되지 않은 심혈관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런 수혜자와 공여자 모두 콩팥을 공여를 하고 또 공여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 신장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여자와 수혜자 관계에 따라서 면역학적인 위험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면역학적인 검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순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많은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을 집도해 오셨는데요. 이 신장 이식 수술을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술도 주시는 공여자 수술과 받는 수혜자 수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경우에 요로 감염이나 반복적인 요석 발생 또는 치료되지 않은 감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신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생체 이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 인접한 두 개의 수술방에서 동시에 공여자 수술과 수혜자의 수술이 진행이 되죠. 공여자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안전한 신장을 적출하기 위해서 꽤 큰 20 내지 30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하고 안전하게 넓은 시야를 확보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약 10cm 정도의 작은 피부 절개로도 안전하게 공여 신장을 공여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수술도 역시 전신 마취를 한 후에 보통 우측 하복부 후복막에 이런 신장을 위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수혜자의 이런 이식 수술에 있어서도 10cm 정도 이하의 최소 피부 절개 이식 수술도 저희 본원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로봇을 이용한 이식 수술도 역시 활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최소절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제 시행하시는 걸로 오래전부터 명성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최소절개 신장 이식 수술이 이 기존에 시행하는 일반적인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신장 이식 수술은 보통 좌측 또는 우측 하복부 아래쪽에 니은자 모양의 절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공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꽤 큰 약 25cm 정도 되는 절개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개창이 커지다 보면 흉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복근에 대한 회복 문제, 불편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고, 아무래도 회복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복부에 비키니 속옷 라인 아래쪽으로 횡절개를 통해서 약 10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이용한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하다 보니 통증도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서 많이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미용적 효과도 우수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 교수님, 사실 신장 이식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 오랜 장기간 동안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공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당뇨, 고혈압과 같은 성인 질환에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하나는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혜자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콩팥을 이식 받았지만 하나의 콩팥으로 생활을 해야 되죠. 고칼로리 음식이라든지 고음식이라든지 이런 식단들은 피하는 그런 건강한 이제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이식받은 콩팥을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거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 면역 억제제를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이건 양날의 칼인데, 면역이 억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환자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 이제 손식이라든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렇게 이제 감염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약 복용이 힘들다고 하시고 이런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극히 드문 사례로서 이 사람의 면역과 관련된 유전적으로 타고난 아주 극히 일부 분들은 면역 관용이라는 그런 걸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면역제제 복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유받은 콩팥에 대한 거부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0.5% 내외로 극히 드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이 면역 관용이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아주 극히 드문 그런 확률을 믿고 면역제제를 끊는 것은 이제 콩팥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면역제제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식하고 오랜 기간 경과한 후에는 면역제의 양을 상당히 감량을 하지만은 면역제제 중단은 절대적으로 권고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를테면 이제 제가 학생 때는 기억이 납니다. 이 교과서에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은 신장 이식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혈액형이 맞지 않더라도 신장 이식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혈액형 부족함 신장 이식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액에는 아시다시피 AB O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결국은 항체 항원이기 때문에 본인에는 없는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항체 등을 다 따져서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식을 하다 보니까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고 이식 수술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에 있어서도 역시 준비 과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할까요? 이 혈액형과 연관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이제 리투시맵이라는 약제가 신장 이식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이미 생산이 돼서 혈액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항체를 제거하는 혈장 반출술이라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역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치료가 결국에는 이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항체를 신장 이식에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고 나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액형이 서로 맞는 그런 관계 이식과 비교해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1주에서 2주 먼저 입원을 해서 이러한 항체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신장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 항체를 제거하고 줄이는 그런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 수술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이 2009년이었으니까요. 벌써 역사가 한 14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 환자분들이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많이 불안해도 하십니다.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 후 성적은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혈액형이 적합한 그런 관계에서 이식한 경우와 비교해서 이식받은 콩팥의 생존율은 크게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식 이후 이제 5년 이상 이 콩팥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 그럴 확률은 90에서 95% 이상으로 혈액형이 적합한 관계 이식과 비교해서 비슷한 경과를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고위험군의 환자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법을 시행을 하고 특히 이식받은 초기에 감염에 대해서 매우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톡톡 신장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명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신장이식은 말기 신부전이라는 이제 중환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보다 더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신장이식은 이제 생체이식, 그리고 생체이식 중에서도 가족분들로부터 이 콩팥을 공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사자 신장이식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에 못 미치는 다소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이런 신장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뇌사자 신장이식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사회의 인식이 보다 더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건강톡톡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